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오늘 또 기쁜 날입니다. 슈퍼볼에서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이겼어요. 테일러 스위프트 애인이 이제 그 켈시 트래비스죠. 캔자스시티 치프스, NFL 캔자스시티 치프스 타잇 엔드입니다. 공격수. 오늘 잘 하긴 했는데 좀 논란이 되는 장면이 하나 있었죠. 그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트럼프가 테일러 스위프트를 놓고 이제 좀 긴장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워낙에 또 미국에서 인기가 많고, 이렇게 특히 이제 백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요. 백인 여성들. 특히 이제 10대, 20대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데, 이번에 이제 대선 때 투표할 거 아닙니까, 이들이. 지난 2020년 대선 때 이제 그 테일러 스위프트가 조 바이든을 지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하면서 아주 그냥 좀 트럼프가 들으면 기분 나쁜 말을 했죠. 2016년 때도 지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뭐 2016년이라면 저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듯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 절반 내 앨범 안 사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 같아요, 보면. 그래서 뭐 한 조사에 의하면은 뭐 17% 포인트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 말은 안 믿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 테일러 말에 이제 흔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은 젊으니까 철이 없으니까 연예인들 또 많이 따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10대 때는 연예인들 무작정 막 좋아하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제 아트하고 아티스트하고는 이렇게 분별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클 잭슨 음악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 사람은 문제가 많고 소아성애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재판 결과와 달리 너무 법정 문서 그 관련 그 증거물들을 보면은 빼박인 것 같아요, 거의. 근데 어쨌든 하여튼 근데 아트하고 아티스트를 이렇게 분리시킬 줄 알아야 되는데 이제 10대 때는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10대, 20대들이 안 그래도 트럼프가 이제 여성표에서 조금 이렇게 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가 이제 말을 좀 수위를 좀 세게 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여성들, 특히 백인 여성들, 리버럴 여성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어차피 리버럴 여성들은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중도 여성들은 잡을 필요가 있거든요. 트럼프 입장에서. 그리고 공화당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싫어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를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이번에 테일러 스위프트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한 거예요. 예,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 소셜에서 자기가 이렇게 재임 기간 동안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한 모든 음악가를 위해 음악 현대화법에 서명했다면서 조 바이든은 테일러를 위해 한 일이 없다. 절대 못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미국 역사상 가장 나쁘고 가장 부패한 대통령인 부정직한 조 바이든을 지지함으로써 그녀가 아주 많은 돈을 벌게 해준 남자와의 의리를 저버릴 리가 없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아주 돈을 많이 벌게 해준 남자는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조 바이든이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거는 저는 그 말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부패한 사람이고 뒷돈 많이 받았고 이건 엄연하게 다 드러났어요. 빚가해 아닙니까? 빚가해 중국은행. 누가 돈 받았어요? 빚가해 500만 불. 전 조 바이든이 받았다고 봐요. 그 조 바이든 아들 에어포스 2 타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까?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을 때 중국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러시아 모스크바 미망인으로부터 전 모스크바 시장 미망인으로부터 350만 불 받은 거고 그거 왜 받았습니까? 메인스트림 미디어 왜 그거 안 물어봐요? 헌터 보면 그냥 마냥 그림 잘 그린다 그러고 조 바이든 보면은 아이스크림 뭐 먹냐고 물어보고 초콜릿 아이스크림 시켰다 그러니까 막 거기에 탄성 지르고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는 2018년 서명한 음악 현대화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음악 현대화법은 디지털 음악 시대에 맞게 저작권법을 개정해서 작사 작곡가들이 스트리밍에 따른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테일러 스위프트가 돈방석에 더 앉게 됐다. 뭐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수라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역대급이에요. 얼마 전에 그래미 올해 앨범상을 받으면서 4번이나 올해 앨범상을 수상했습니다. 타임지 연예인으로서 최초의 올해 인물 선정됐고 저는 솔직히 이 사람 노래 많이 모르는데 왜 대단한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근데 이제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도자켓이나 카리비 이렇게 저질스러운 그 가수들보다는 훨 낫죠. 테일러 스위프트가. 예. 그 가사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사. 이렇게 뭐 퍼포먼스를 뭐 신들린 듯이 하고 그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사실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 도자켓이 훨씬 낫지만 부모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테일러 스위프트 음악은 듣게 하는 것 같아요. 트럼프 지지자들도 굉장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솔직히 테일러 스위프트는 백인들 사이에서. 그래서 트럼프로서는 좀 긴장하지 않을 수는 없죠. 아무튼 그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투표에 대거 참여할 텐데,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 여론조사 보면은 그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든하고 동등하게 나온다든지 동률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앞선 것으로 나와서 역대 공화당 대선 후보로서는 정말 보기 드물게 지금 젊은이들 사이에서 선전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근데 이제 테일러가 이때 딱 바이든 아니면은 뭐 미셸 오바마 아니면 누가 출마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미셸 오바마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미셸 절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펄리티코나 뉴욕타 보면은, 오피니언면 보면, 오베드면 보면은 그 미셸 오바마 절대 출마하지 않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메인스트림은 자기네 작전이 일찌감치 이렇게 들통나는 게 싫어서인지. 저는 올해 11월 선거일에 바이든이 끝까지 이렇게 출마한다는 건 저는 상상하기 힘들어요. 토론에 참여하는 것도 저는 상상하기가 힘듭니다. 로버트 헐 한인 특검이 바이든을 적나라하게 폭로시켰어요. 폭로한 겁니다. 특검 보고서를 통해서. 이게 인지력이 안 좋고 기억력이 안 좋다. 대통령이면 인지력이 그 누구보다 뛰어나고 기억력도 그 누구보다 뛰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뭐 넘버원일 필요는 없지만 굉장히 좋은 편이어야 된다고는 저는 생각해요. 예. 뭐 IQ가 꼭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가 뭐 마이클 잭슨급으로 인기 많다는 얘기도 뭐 이제 슬슬 나와요. 근데 제가 볼 때 마이클 잭슨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미국에서는 이제 인기가 많이 떨어졌었죠, 솔직히. 배드 때부터. 이게 성형수술하면서 그리고 자꾸 이제 자기에 대한 온갖 미스테리한 그런 신비주의, 뭐 코끼리맨 뼈 사겠다. 하여튼 자기와 관련된 그런 소문들을 자기가 냈거든요. 마이클 잭슨. 자기가 직접 나는 신비하게 떠야 돼. 그런 작전을 짠 겁니다. 마이클 잭슨.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가 통했죠. 옛날에 뭐 소셜미디어도 없고 인터넷도 없었으니까.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어쨌든 한 85년 기점으로부터 이렇게 안티 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죠. 얼굴이 이렇게 하얘지고 하면서. 물론 뭐 백반증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자꾸 이렇게 피부를 하얗게 하다 보면 백반증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부작용으로. 근데 어쨌든 테일러 스위프트가 기록상으로는 지금 그래미 시상식 같은 경우에도 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마이클 잭슨 이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외적인 면까지 포함하면. 마이클 잭슨은 안티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미국에서. 특히 미국에서 뭐 롤링스톤즈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가수 뭐 1위하고 막 그랬었어요. 마이클 잭슨 88년도 그쯤에서. 근데 테일러 스위프트는 별로 그렇게 안티 팬이 많은 편은 아니에요. 요새 이제 좀 생기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트래비스 켈시하고 사귀면서 캔자스시티 치프스에서. 근데 어쨌든 트럼프로서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또 뉴욕 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 보좌진들이 2020 대선 때 바이든을 지지한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반면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는 스위프트한테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지금 영향력을 이렇게 차단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슈퍼보울이 열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도 다 봤습니다. 1쿼터부터. 근데 전반에는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앞서가긴 했지만 이렇게 그 1점짜리 엑스트라 포인트를 놓친 게 이제 샌프란시스코로서는 아쉬웠어요. 근데 경기 전반적으로 캔자스시티가 좀 앞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 특히 공격에서 쿼터백 패트릭 머홈스가 샌프란시스코 그 쿼터백보다 훨씬 나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벌써 이제 슈퍼볼 MVP를 3번이나 받았어요. 제2의 이제 그 톰 브레이디가 되는 게 아니냐. 톰 브레이디가 지금까지 이제 7회 우승인데, 근데 확실히 샌프란시스코 쿼터백 펄리보다 한 수 위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333야드를 달렸고 러싱 야드는 66야드를 기록했어요. 맹활약했습니다. 그래서 25대 22 연장승.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서든데스식으로 먼저 점수 올리는 팀이 이제 이겼는데, 이제 룰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양쪽 팀한테 이제 공격권을 다 주고, 그리고 이제 뭐 한쪽 팀이 이제 점수 내기 전까지, 예를 들면 뭐 필드콜 하나 먹었다 그러면은 터치다운으로 받아치면은 이길 수 있는 그런 룰로 바뀌었죠. 그 캔자스시티는 거의 20년 만에 백투백 연속 우승, 거의 연속 우승은 힘든데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이후, 그때도 톰 브레이디가 이끌었죠.
20년 만에 백투백 승리를 거뒀습니다. 백투백 우승을 거뒀습니다. 톰 브레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슈퍼볼 MVP 5회 우승입니다.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는 정말 모든 스포츠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고 할 수가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마이클 조던 이상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10번 나갔잖아요. 그죠? 10번 나가서 7승 3패. 물론 이제 마이클 조던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에 6번 나가서 이제 다 이기긴 했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플레이오프 뭐 1라운드 퇴장도 있었고, 그리고 뭐 워싱턴 위저드스 컴백했을 때는 아예 플레이오프에 못 나갔죠. 근데 이번 슈퍼볼에서 이 화이자 모델이죠. 화이자 그 코로나19 백신 모델, 트래비스 켈시,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의 남친이죠. 이 사람이 이제 경기 중간에 그 전반전에는 고전을 면치 못했거든요. 캔들시티 칩스 공격진이 계속해서 이렇게 샌프란시스코 49ers 디펜스에 막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펜스가 굉장히 잘했어요. 그랬더니 중간에 이제 자기한테 이렇게 공격 야디지가 적으니까, 패스잉 야디지가 적으니까 앤디 리드를 이렇게 팔로 툭 치는 모습을 보였는데, 처음 봤어요. 이렇게 선수가 이렇게 감독을 이렇게, 물론 뭐 때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밀치는 모습을 보면서 막 화를 내는 게. 그래서 지금 소셜 미디어 그 X에서는 다 지금 트래비스 켈시를 시체말로 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X에 계속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밀치는 거 보십시오. 예. 그러니까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습니다. 감독한테 저거는 아니지 않느냐,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리고 쿼터백 패트릭 머홈스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감사를 표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언론에서는 그걸 또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약간 좌파 성향일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 왜냐면은 조지 플로이드 때 그때 이제 앞장서서 운동하고 르브론 제임스랑 또 친하고. 예. 그래서 아마 절대로 뭐 이렇게 보수 진영 쪽은 아니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I just got to give God the glor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모든 영광을 바친다고. 자, 인포워스에서 여론조사했는데 Who will be the 2024 Democrat presidential nominee? 누가 2024년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으냐? 미셸 오바마가 50%나 기록했습니다. 2위가 게빈 뉴섬, 조 바이든은 3위 23%, 카멀라 해리스 3%로 꼴찌고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부통령 카드로 이렇게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를 꼽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최근에 만찬도 같이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같이 들어왔어요. 예, 말하려고 해.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부부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를 뽑았으면 합니다. 왜냐면은 그 크리스티 노엄은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못해요. 비베이크처럼. 아예 기왕에 이렇게 아웃사이더 카드 나간 김에, 그리고 반면교사에서 2016년 때 어렵게 백악관에 들어갔지만 인사 문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아예 그냥 시원하게 비베이크를 부통령 카드로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모험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냥 그렇게 모험 세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경기 보면서 이렇게 그 테일러 스위프트를 은근히 많이 안 비춰주더라고요. 오늘 막 하프타임 때도 비춰주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 나왔습니다. 트래비스 켈시가 이렇게 감독으로 밀치는 장면 나오니까 It's a red flag. 테일러 팬들이. 트래비스 켈시 이런 성격이면은 이거 우리 테일러 주기 아까운데, 약간 이런 반응이에요. 그 슈퍼볼 하면 TV 광고를 빼놓았었는데, 예, 이 광고 재밌었습니다. 던킨 도넛은 이제 벤 애플렉 나오고, 맷 데이먼, 그리고 톰 브레이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 쿼터백 여기 나오죠. 예, 톰 브레이디 전 쿼터백 7회 우승, 예, 톰 브레이디가 나오는데, 톰 브레이디가 이제 대단한 거는 드래프트 199번이었죠. 6라운드에 간신히 잘못하면은 이렇게 제가 보험 영업사원으로 뛸 뻔했다고 그래요. 드래프트 안 됐으면. 근데 이 광고 좀 재밌게 잘 찍었고, 예, 벤 애플렉하고 그의 부인인 제일로 제니퍼 로페스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캔자스시티 칩스가 이기면서 바이든은 이렇게 자기 공식 그 X에 이렇게 다크 브랜드는 렛츠고 브랜드는 아시죠? F 조 바이든 뜻합니다. 테일러 스위프트한테 지지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조 바이든 끝까지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올해 버리는 카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오늘 또 그 타인 정보원 100인분 한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꼭 장난질 때문에 트럼프가 올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지지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면은 그냥 올해는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조 바이든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근데 지금 인지력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토론은 거의 제가 볼 때 꿈도 못 꿀 것 같고 슈퍼볼 오늘 안 나왔잖아요. 하프타임 인터뷰도 안 했고. 왠지 올해는 좀 이렇게 버리는 카드로 쓰지 않을까 그런 희망도 있어요. 민주당하고 메인스트림 쪽에서 기득권 쪽에서. 그리고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로 분열되어 있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실 필요가 있는 게 National Anthem을 원래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흑인 National Anthem, Black National Anthem을 따로 불러요.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슈퍼볼 오늘 광고 중에 이렇게 그 비욘세가 나오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버라이드. 근데 이거 30초짜리 찍는 60초짜리였죠. 6초짜리 광고를 찍고 무려 3천만 달러를 받았다고 그럽니다. 비욘세가. 비욘세가 제가 볼 때는 뭐 실력은 어떻게 보면은 모르겠어요. 테일러보다 나을지 몰라도 비욘세도 그냥 그렇게 좋은 노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Crazy in Love 하고 뭐 Dangerously in Love인가? 뭐 Irresistible 뭐 이런 노래들은 좋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냥 예 그래도 뭐 라이브로 부르니까 오늘 그 하프타임 쇼에서 어셔도 잘 했어요. 어셔가 이제 뭐 예아로 유명하죠. 뭐 히트곡 많죠. 2004년은 정말 어셔의 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그 Gloved One 장갑 하나만 이렇게 딱 끼고 마이클 잭슨을 이렇게 좀 추모하는 그런 제스처를 또 취했고 알리시아 키스도 나와서 같이 공연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클 잭슨 하프타임 쇼보다 어셔가 더 나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소한 라이브로 부르기 때문에 라이브로. 예. 마이클 잭슨이 비판받는 거는 이제 립싱크를 너무 많이 하죠. 예. 특히 이런 큰 공연일수록 이상하게 립싱크에 의존하더라고요. 어셔는 다 라이브로 소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 아시죠? 예, 미국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 레이크우드 처치,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습니다. 여기서 총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오늘.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죠. 레이크우드 교회. 예, 원래 휴스턴 로켓츠, NBA 휴스턴 로켓츠 홈구장이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1억 불에 매입을 했죠. 오스틴이. 그래서 얼마 전에 다 페이오프 했다고 막 눈물 흘리기도 했는데 뭐 조엘 오스틴도 이제 그 교계에서는 논란이 되는 인물이죠. 이렇게 번영 그 prosperity doctrine 그 prosperity church라고 그러죠. 이렇게 번영 물질적인 번영을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좀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인들 사이에서. 근데 어쨌든 레이코드에서 일요일 오후 총격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주일 오후 스페니시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무장한 여성 총기범이 소총을 소지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30대 여성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 총격 사건 피의자는 오후 2시쯤 배낭을 착용하고 긴 소총을 들고 교회 서문을 통해 들어갔고 5세 어린아이가 그녀와 동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로이 피너 휴스턴 경찰서장은 회견에서 조엘 오스틴 목사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한 여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하자 곧바로 경관들이 출동했고 총격전 끝에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린아이가 심각한 부상을 당했고요.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은 교회에 들어가자마자 총격을 가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치열한 총격전 중에 57세 남성이 다리에 총을 맞아 병원으로 후송했고 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사무엘 페냐 소방서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총격범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협박했기에 16,000 좌석과 건물 모든 곳을 수색했고 현재 우려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피너 서장은 이번 사건을 단독 사건으로 규정하고 추가 위험이 없음을 강조하면서 이 사건 동기와 배경을 조사 중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레이코드 경우에는 이 비극적 사건의 깊은 슬픔과 충격을 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기도해달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스틴 목사님이 쓴 책은 몇 권 읽어봤습니다. 예. 원래 목회자 하고 싶어 했던 분은 아니죠. 원래 목사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고 원래 제작자였잖아요. 자기 아버님이 이제 유명 목사였는데 그리고 내성적이라서 카메라 앞에 서기도 싫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팔로워가 많은 것 같아요. 세계에서 지금 100여 국에서 이렇게 그 방영을 하고 있고 베스트셀러 작가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이런 설교 스타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솔직히. 성경 메시지를 별로 많이 얘기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예수님 얘기도 거의 안 하고 교인으로서. 그러니까 근데 좋아하시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예.
또 테일러 스위프트하고 같이 이렇게 본 물론 이 여자도 연예인 같은데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거꾸로 난 이 목걸이를 해가지고 또 뭐 사탄 숭배하는 거겠죠. 예. 그걸 터커 클라우슨하고 인터뷰하지 않았을까? 푸틴하고. 근데 바이든 백악관에서 이 영상 좀 이렇게 막아달라고 그래가지고 demoted video of Tucker Carlson by 50%. 그래서 노출 비율을 50% 밑으로 이렇게 더 떨어뜨렸대요. 그리고 트럼프 발언 놓고 계속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때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나토 공격 권유 트럼프 발언에 지금 뭐 난리가 났다는 식으로 이제 나토가 완전히 흔들린 거 아니야? 나토에서 탈퇴할 것 같다 미국이 뭐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 뭐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럴 일은 없다고 저는 보고 트럼프가 이번 발언한 거는 동맹국들이 제대로 국방비를 내야 된다고 그렇게 압력을 가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세게 수위 높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럼프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푸틴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건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굳이 핵 갖고 있는 국가들하고 왜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하느냐 그렇게 계속 지적한 겁니다. 뭐 유로마이단 혁명을 또 트럼프가 이끈 게 아니잖아요. 오바마 정부였잖아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나토 31개 회원국은 GDP 대비 2% 이상 국방비 지출 목표에 합의했는데 하지만 나토 자체 통계에 따르면 작년 미국, 영국 이렇게 11개국만 이걸 지켰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기존에 미달했습니다. 이제 바이든을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나토에 회의적이고 나토가 왜 있어야 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구소련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왜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랑 붙자고? 러시아랑 왜 붙어? 역사적으로 미국과 그렇게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었잖아. 물론 냉전이 있었지만 서로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그런 사이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굳이 왜 이런 국가들하고 왜 이런 군사 강국들하고 왜 척을 쳐야 되느냐 그런 의혹을 계속 제기했었습니다. 트럼프가. 저도 그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적대적일 필요가 없는데 딥스테이트하고 엘리트 기득권이 그걸 원하지 않는가 싶고 그걸 통해서 뭔가 뽑아먹고 있는 거 아닌가. 방위산업체 특히 오히려 전쟁 그리고 불안한 분위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보면. 자 이렇게 벌써 밈도 떴어요. 트럼프 비베이크 Make America Great Again. 저는 이게 최고 카드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예. 뭐 힌두교 신자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정책 면에서 비백이 추구하는 게 좋고 또 소신이 있고 억만장자고 누구한테 휘둘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트럼프처럼. 자, 친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